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현재 미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관련 법안으로 전량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현대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이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제외된 가운데 이 문제를 공식 협의하자는 우리 요구를 미국 정부가 수용했습니다. 우리도 미국과의 협의를 우선하되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담은 IRA 조항에 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다른 절차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때마쳐 한국 합동대표단이 급히 미국을 찾아 대책 마련에 들어갔는데 미국 정부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차원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국에 미칠 영향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미국 하와이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자회담을 한 뒤 이같이 전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최근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 전기차에 관련된 조항을 포함해 여러 조항들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백악관 차원에서 살펴보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오히려 설리번 보좌관은 양자회담에서 이번 RA가 한국 입장에서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많은 것이 아니냐고 되묻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차가 조지아에 전기차 공장을 지으는 과정 중에 받은 세제 혜택이 매우 크다는 것인데요. 이미 현대차가 18억 달러의 세금 감면을 받기로 했으며 심지어 미국은 세금 감면 상한을 2021년 철폐해 현대차가 많은 혜택을 받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공장이 지어지기 전까지 현대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이득이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 것인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스탠스가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기차 보조금을 제외하는 법안을 처리하면서 오히려 한국은 이미 받은 혜택이 많으니 이해하라는 입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미국 NSC에서 이것을 검토한다고 해도 특별히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행정부 역점 사업인데다 이미 의회를 통과한 만큼 국산 전기차가 입을 피해를 되돌릴 최선의 해법은 결국엔 미 의회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여서 쉽게 결론 내긴 힘들어 보입니다. 가령 우리 전기차 공장이 미국에 세워질 동안 법 시행을 2에서 3년 유예하려고 해도 법안 수정이 필요해 결국 상하이원 의회를 모두 설득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바이든은 최근 연설에서도 미국에서 전기차를 만들 것이라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자 일본, 중국은 또 한마디 거들면서 한국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국 전기차가 미국의 세금 혜택 대상에서 빠지게 된 사실을 부각하면서 이번 사안이 한국의 반도체 칩4 가입 결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미국 보조금 수혜자는 중국의 특정 설비 투자를 못하게 한 것과 인플레 감축법이 미국 밖에서 조립된 전기차를 세제 혜택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미국 중심주의 측면에서 일맥상통한다는 시각을 내비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문은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칩4에 가입하면 결국 한국 반도체 부분은 미국 패권의 부속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한국이 칩4에 가입하든 안 하든 미국은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현대 반도체 관련해서는 한국이 그 키를 쥐고 있으며 중국이 이렇게 발언한다고 해서 중국과 협력할 일은 절대 없을 때 보이며 국익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한국이 대응이 늦은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불과 지난 5월 바이든은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만나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답변했으며 미국에 투자해준 현대차에게 이례적으로 고맙다는 말을 10번 이상이나 했습니다. 업계에서도 이런 분위기에 곧바로 3개월 뒤 미국이 이런 법안을 처리하면서 뒤통수를 칠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도 보조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이 자국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끊었듯 국내에서도 테슬라 등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없애거나 줄여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보조금 정책은 국내 전기차 보조금과 수입 전기차 보조금이 나눠져 있긴 하지만 차량 가격 기준으로 보조금을 책정하고 있어 현재 테슬라가 수입 전기차 보조금의 절반 이상인 447억 원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추세라면 테슬라는 올해 1,000억 원가량 보조금을 받아갈 전망인데요. 그리고 현대차의 전기차 공장이 들어설 미국 조지아주를 지역구로 둔 의원조차도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빨리 법안을 처리할 줄 몰랐다면서 놀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인 버디 카터 의원은 이 법안의 새 전기차 세액 공제 규정은 미국의 전략적 핵심 파트너이자 오랜 동맹국인 한국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있습니다. 라며 강하게 반대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여당만 찬성한 법의 통과 속도가 다른 나라들이 대응하기엔 너무나도 빨랐다며 본인들도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는데요.
즉 통과된 법은 미국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혜택은커녕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향후 투자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안의 핵심이 중국 견제라고는 하지만 그게 중요한 무역 파트너에게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실현돼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치는 우리 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독일, 일본 등 자동차 업계에도 똑같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EU와 일본에서도 미국의 RA에 대해 미국의 무역 대표부에 우려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보조금 정책이 세계무역기구 WTO의 규범과 상충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는데요. 하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한두 개 모델 정도는 이 법안을 피해가는 반면 하필이면 한국만 모든 전기차가 혜택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미국은 최근 치포 동맹을 결성하려고 하면서 한국을 설득해 중국과 거리를 두라고 요청하고 있고 러시아 전쟁으로 동북아에서 한미일 협력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한미 동맹에 영향을 끼칠 만한 미국의 법안은 뜻밖이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업계 일각에서는 미국이 예전에 일본에게 당했던 것처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미리 손을 쓰려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미국의 자존심이라고 불릴 정도였는데요. 그동안 포드나 GM 등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과거 7, 80년대부터 토요타가 미국의 자동차 시장을 흔들며 미국 기업들에게 큰 어려움을 안긴 바 있습니다. 올해 초에도 미국에서 토요타가 처음으로 GM을 제치고 판매량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전기차 분야에서는 이러한 실수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 미국에서 폭풍 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자동차를 지목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에서는 현기차는 일부 모델에서 매우 인기가 높으며 점유율을 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제네시스 브랜드와 SUV를 앞세워 미국 판매량이 역대 최대치를 찍고 있으며 미국에서 예전에는 일본차의 짝퉁 취급을 받던 한국차가 최근 몇 년간 놀라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에서 현재 테슬라가 압도적인 점유율로 1위를 달리고 있긴 하지만 현대차도 포드, GM보다 높은 2위에 랭크되면서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이오닉5도 미국에서 올해의 전기차로 선정되면서 테슬라를 맹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미국에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또 한번 미국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생길 수 없다며 한국의 전기차들을 위협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차에서도 이제 미국 엘라베마 공장을 빠르게 전기차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현대차에서도 다방면으로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예상치 못한 행태를 고려해서 앞으로 미국 본토 이외에 다른 국가에 투자를 늘리겠다는 방안인데요. 최대 시장인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 꼭 미국에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한국이 장기적으로 이러한 방안을 실현하면 결국 미국도 중요한 기회를 잃게 되는 셈인데요. 이번 사태가 미국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해준 중요한 기회로 현대차는 미래 먹거리와 관련해서 현재 캐나다와 대거 협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캐나다는 천연가스 매장량이 풍부하며 탄소 저장 등 지리적인 이점과 수소 연료전지 분야가 유력한데요. 캐나다 정부는 친환경 상용차 보급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친환경 상용차 구입 업체와 충전소 등 인프라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현대차는 캐나다 엘버타 주지사를 만나 수소 상용차 공급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현대차는 수소차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이에 캐나다에서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양측은 전기차 소재 핵심 자원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요. 캐나다는 60개 이상의 광종을 생산하는 자원 부국으로 전기차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자동차 업체들이 배터리용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동을 통해 현대차는 미국 RA에 대응해 캐나다에서 원재료를 수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는데요. 즉 캐나다에서 원재료를 수급해 미국의 물품을 조달해도 미국의 인플레법 보조금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도 미국과 무역을 지속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캐나다, 멕시코 등 수출 기지를 분산해 리스크를 줄이자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미국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한국의 가장 큰 동맹인 것은 맞으나 미국도 상황에 따라 자국 우선주의 조치를 취하는 만큼 국제 외교에 있어서 영원한 동맹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이러한 리스크를 대응해 나가 국익 차원에서 모든 분야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